네, 끝내주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 아주 낯선 풍경이 생겼는데 다름이 아니고 FIU에서 금융정보 분석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 현금을 얼마 찾으면 다 일일이 분석하고 하는 금융정보 분석원에서 경고가 내렸다. 그리고 나니까 갑자기 유튜브, 텔레그램, SNS에서 가상자산을 일제히 홍보하던 그런 것들이 링크를 중단하고 홍보를 중단했다. 이런 내용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인 우리 박범수 디지털넷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도대체 금융당국이 경고로 가상자산 인플루언서들이 비상에 빠졌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뭘 경고했다는 거고 어떻게 비상에 빠졌다는 얘기죠? FIU는 지난 12월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블로그나 유튜브 그리고 텔레그램 등에서 미시군 거래소를 홍보하거나 레퍼럴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불법 사례로 제시를 했습니다. 쉽게 하면 어떤 A라는 자산이 좋습니다. 뭐 이렇게 홍보하는 이런 거를 말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가상자산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네. 가상자산 거래소를 홍보한다고 보시면 아, 맞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홍보하는 거. 그럼 왜 당국이 이걸 무죄 삼은 거죠? 왜 그러냐면 일단은 레퍼럴 구제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레퍼럴은 쉽게 말해서 추천인 제도입니다. 아, 추천제도. 네, 인플루언서가 특정 가상자산 거래소의 링크나 코드를 공유하면 그 링크를 통해서 다른 이용자가 가입해서 거래를 하면 수수료 일부를 보상으로 받는 구조입니다. 아, 쉽게 얘기하면 어떤 거래소를 홍보를 하는 그런 걸 레퍼럴이라고 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플루언서들이 자신들이 만든 레퍼럴 링크를 자신들의 채널에 올리거나 해가지고 그 수수료 이제 벌어서 이제 수익을 얻는 구조인데 이제 문제가 됐던 지점은 이 레퍼럴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닌데 이제 거래소가 만약에 이제 자신들이 홍보했던 거래소가 국내에서 신고되지 않은 가상자산 사업자일 때 문제가 됐던 거죠. 쉽게 얘기하면 미신고를 하고서 그 경제적 행위를 하는 거 이런 거라고 말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FIU가 이번 보도자료에서 말한 것은 국내에서 신고되지 않은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홍보하거나 알선하는 레퍼럴 행위는 불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를테면 바이낸스, 바이비트, OKX 같은 이제 대형 해외 거래소에 접속을 통상시 FIU가 차단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 삼는 게 무엇이냐면 한국어로 홍보하는 것을 막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영업하는 행위 자체가 미신고 사업자 행위다라고 보고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을 막고 있는 건데 레퍼럴이 이 같은 홍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넓게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다 사업자 신고하고 사업하라 이 얘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한국에서는 영업할 수 없다. 네, 우리가 해외 그 앱에 들어가는 것 자체는 막을 수는 없지만 한국에서 홍보하는 것은 할 수 없다. 이게 당국의 기준. 알겠습니다. 경고 이후에 인플루언서들의 활동이 빨라지고 있다는데 실제 레퍼럴 활동들이 어떻게 중단되고 있는 사례가 보여지고 있나요? 네, 이제 연초에 많이 나왔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텔레그램 채널입니다. 코인 갤러리라는 텔레그램 채널이 있는데요. 이제 2022년 정도에 만들어져서 구독자가 22,500명 정도입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글을 올렸냐면 비인가 해외 거래소 홍보 게시글을 모두 삭제하고 앞으로 어떤 레퍼럴 콘텐츠도 진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공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텔레그램 채널 BQ 채널도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선스가 없는 거래소의 레퍼럴과 페이백 링크는 다루지 않겠다. 이렇게 공지를 했는데 공통점을 보시면 당국의 경고가 나타나자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우리가 더 이상 기존에 했던 레퍼럴 링크를 올리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거고 유튜브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독자 약 19만 명을 보유한 이 자두두라는 채널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기존에 한글로 게시됐던 레퍼럴 관련 게시물을 영문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어로 홍보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이용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영문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 영문으로 하면은 그거 요새는 그 AI가 한글로 금방 번역해 주잖아요. 근데 이제 왜 영문으로 했냐를 다시 돌아보면은 사실 바이낸스도 지금은 영문으로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제 쓰는데 그거는 사실 그렇게 문제를 삼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레퍼럴도 이제 한국어 홍보 행위만 사실 막으면 되는 거라서 영문으로 바꾸는 일종의 약간 우회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것도 조만간 그것도 뭔가
논쟁 속에 빠져들겠네요. 네, 그죠? 조금 그거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거래소들도 반응도 좀 흥미로운데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레퍼럴 단속에 나섰다는 얘기인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네, 대표적인 사례가 해외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비트입니다. 바이비트. 바이빗은 이제 전 세계 이제 거래 대금 한 5위 정도 네, 조금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거래소인데 이제 바이빗이 지난해 12월 26일에 한 공지를 올렸습니다. 명시적으로 한국을 명시를 했는데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 미신고 마케팅과 중개 행위에 대한 규제 위험이 커졌고 그리고 자신들의 제휴사들이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레퍼럴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게 있었냐면 한국인 대상으로 한 레퍼럴 활동 금지, 한국어 홍보 콘텐츠 모니터링을 하겠다. 그리고 만약 이를 위반 시 우리가 있던 제휴사들의 제휴 관계를 정지하거나 또는 해지하겠다. 그리고 그 레퍼럴 과정에서 지급된 수수료를 제한하거나 회수하겠다. 이런 것들을 조치를 했는데 심지어 이제 한국어 홍보 행위에 대해서 만약에 너희가 보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신고해달라라고 하면서 신고 채널까지 마련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해외 거래소가 자발적으로 이 한국 규제 리스크를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근데 이게 가상 시장 자체를 위축시키거나 투명성은 높여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이건 투명성은 높아지는데 위축시키는 효과는 없을까요? 약간은 위축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이 위축된다기보다는 인플루언서들이 좀 위축이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왜냐하면은 인플루언서 기반 마케팅이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해외 거래소를 중심으로 한 홍보 행위가 사실상 좀 어려워지겠죠. 주식 시장도 그런 측면이 있지만 이 가상자산 시장의 특수성을 볼 때 현재 법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공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들이 주는 영향력이 꽤 크거든요. 이를테면 유튜브에서 이제 차트 매매 방송이나 가격 예측 방송으로 약간 자극적으로 관심을 끄는 방송들도 있고 혹은 아까 말씀드린 텔레그램에서는 주로 정보 공유를 이렇게 하면서 투자에 도움을 주는 역할들을 인플루언서들이 했는데 인플루언서들도 이제 수익을 창출을 해야 되니까 광고를 받아서 뭐 광고를 한다거나 혹은 이렇게 레퍼럴 링크를 받아서 했는데 이 해외 미신고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레퍼럴 링크가 이번에 막히면서 어찌 보면 약간 수익 중의 일부가 조금 막히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인플루언서 수입은 좀 줄어들 수 있겠는데 시장은 투명화되는 효과는 있겠네요. 시장은 그러면 오히려 네. 근데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요? 우리가 일반 그 증권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증권회사나 뭐 이런 애널리스트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주식에 대해서 정보를 주다 보니까 국민들이 판단하기 좋은데 지금 그런 게 없으니까 인플루언서 이런 영향에 따라 너무 시장이 왜곡되는 측면이 있는데 네. 그러면 결국은 법인이나 증권이나 이런 데서 그 코인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해줘야만 증권사에 애널리스트가 나올 거고 그 애널리스트가 그렇게 제대로 방송을 해줘야 시장이 더 투명화되고 가상자산이 살아나는 거 아닌가요? 법인 투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사실은 이거는 이제 왜 인플루언서들 규제 방금 말한 이제 유사 투자 자문업자나 이제 투자 자문업자 규제의 문제인데요.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 그런 규제는 없습니다. 법인 투자와 별도로 이 법 자체가 업권법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것인데 이제 향후에 이 2단계 입법에서는 이 주식시장의 투자 자문업이나 유사 투자 자문업 같은 것들이 이제 비슷하게 아마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이 민주당에서 발의된 법안들을 보면은 그런 것들을 업권으로 좀 분류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인플루언서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책임 소재가 굉장히 덜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주식시장에 방금 말씀하셨던 애널리스트나 이런 분들은 어쨌든 법인의 이름을 달고 이렇게 실명을 또 하고 그렇죠. 이런 뭐 식으로 KB증권 애널리스트 누굽니다. 맞습니다.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러기도 하고 등록도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신빙성 높은 정보들을 제공을 하는데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아서 뭔가 부정확한 정보 때문에 이제 피해를 입는 논란도 있어서 그래서 정보가 좀 미흡한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2단계 입법 과정에서 좀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점점 더 가상자산이 점점 더 투명화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네요. 그죠? 이게 빨리 맞습니다. 제도와 법률을 만들어서 이 가상자산을 위축시키지 않고 더욱 투명성을 높여서 새로운 길을 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박범수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